안녕하세요. 기억? 네. 오늘은 문제 48절, 심화 문제 48절, 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랑 수용 재결 이제 하자에 쓴 게 된다라는 그 판례인데 그 판례를 기초로 해서 물음 1에서는 이제 수용 재결 중 손실 보상금에 대한 불복수단인 보증소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고가 이제 이의 재결일이 이제 가격 시점이 돼야 된다는 이 주장이랑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금이 이제 낮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논해라라는 네, 물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판례가 사실은 막 이 판례 내용을 토대로 지금 문제가 작성된 건 아니어서 저는 그 판례 내용 그 판시 사항이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서 그 판시 사항이 있는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음별로 논점의 정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판시 사항 적고 그다음에 네 보증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적었고 일단은 그냥 보증서 전체 다 적는 거여서 일단은 의의랑 취지 적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당사자는 말한다. 그래서 취지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랑 신속한 권리 구제의 취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증서의 성질을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내용이랑 이제 확인 급부 소송 내용을 적었는데 어 이거를 쓰다가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조금 많이 썼는데 제가 확인급부 소송에서 학설 나뉜 걸 이제 적을까 하다가 뒤에 배점을 제가 실패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급부 소송 가진하고 이제 검토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보증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요건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서 소외 대상에서는 이제 재결로 형성된 보상금을 소외 대상으로 보고 이제 수용 재결에서 불복하는 경우는 수용 재결 거 그다음에 이의 재결에서는 이의 재결 거를 된다. 좋고 이제 당사적 격에서는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 85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관계인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저희 이거 2018조 67에서 그 추심 명령이 있을 때 그 당사적 격에 그 되는지 그 판례를 살짝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판례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인 경우도 당사자 적격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네,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제소기간은 네, 85조 1항 준용하니까 그 내용 적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증강 청구 소송의 특수성이라 해서 사실 여기서 그 박사님이 그 특수성 나오면 적으라는 목차 이렇게 뭐 제소기간의 특수성, 대상의 특수성, 그다음에 법률관계의 특수성 이렇게 그때 적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실 적어야 되는 게 맞으나 사실 위에 있는 여기 그 네, 요건에 있는 보고 있어. 내용 네 그대로 다시 적는 것밖에 안 돼서 저는 네 이렇게 조금 심리범위의 특수성을 좀 추가해주고 소외 병합 내용도 넣어줘서 이제 취소 소송이랑 수용 재결이랑 보상금 둘 다 불복이 있을 때 이제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하면서 보증소를 이제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그런 내용이랑 이제 판결의 효력도 좀 같이 적어줬습니다. 이제 판결의 효력에서는 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증소에서 이제 보상금이 결정이 되면 관토위에서 더 한 번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네, 적어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증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적었고요. 물음 위에서는 그 이제 먼저 이의 재결일이 가격 시점이 되어야 되는 주장을 논하라 했으니까 네, 논점의 정리 쳤고 그다음에 이의 재결이 가격 시점이 되어야 되는지라는 목차에서 이제 저희 토지보상법에 그 67조 1항에 그 가격 시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적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정리해 판례에서도 이 판례는 아니지만 그 옛날 판례에서 이제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이라고 판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논평이 따로 또 있는데 거기 논평에서 이제 이의제결로 법 규정이랑 그다음에 판례에 따라서도 이제 수용 재결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내용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소결에서 이제 이의제결일이 아니라 수용 재결일이 이제 가격 시점이 돼야 된다. 만약에 뭐 협의가 있으면 이제 협의 예정일로 하고 네, 그런 내용을로 마무리했고 두 번째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아서 이제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일단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낮아서 보상이 낮다는 주장을 했으니까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판례 내용에서 이거를 다 적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 하자의 승계가 된다는 내용을 그래도 언급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 게 이 판례가 그 일단은 원고가 그 수용 재결의 취소 저기 다투는 단계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성을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그 사실 결론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낮다고만 주장을 해서 결국엔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인정이 됐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 때문에 내 앞에 하자의 승계가 됐다는 내용을 살짝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가 낮아서 보상금이 낮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제 구체적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가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서 이제 패소를 확정했다라는 내용을 위주로 좀 적었습니다. 이거 박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거라 가지고 어, 탐나네요. 네, 맞습니다. 원고 네. 패소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2007도 1384 굉장히 익숙하네요. 여기다 나와 있어서 딱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적었으니까 같이 적고 그래서 이제 판례 여기에는 이제 그 2007도 1384에 대한 판례 논평이 있어서 그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 표준지 공시지가 낮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이제 오히려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들이 이제 잘못 적용됐다라는 이런 식의 그 사유가 필요하다고 이제 논평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같이 추가해서 소개를 줬고 사안 해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종합문제집 50절, 심화문제 50절이고요. 이거는 A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 명도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하고 거기 새로 규정된 인권 침해 방지 노력에 대한 규정하고 뭐 보상금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뭐 재결 실료 이런 식으로 문제 1, 2, 3이 다 각자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 물음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지금 수용 재결을 했어요. 근데 수용 재결을 했는데 이 피수용자 갑증이 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점유를 수반을 해서 이제 계속 그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점유를 수반한 인도 의무 불이행 에 대해서 어, 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피수용자의 토지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해서 먼저 법 43조에서 간단히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명도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서 문제점으로 일단 토지보상법이 그 실효성 확보를 하려고 대행이랑 대집행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점유를 수반을 해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대행 대집행이 가능한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점으로 먼저 적어줬어요. 그러고 대행 가능성이랑 대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한 번만 어, 올라갈 수 있나요? 법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아, 아, 네. 다 적으셨군요. 네. 네. 음. 그러고 마지막에 기타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 목차를 적었습니다. 일단 대행은 의 취지를 적고 그다음에 바로 사안의 경우로 들어갔고요. 대행 이거 44조에 그 토지나 물건을 인도 하여야 할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고 사안의 경우 이 둘 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의 방법으로는 이행 확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가능성을 검토를 할 건데 이게 좀 많아서 행정기본법 30조로 의의를 적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근데 또 토지보상법
법상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89조까지 다 적었습니다. 근데 적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어쩔 수 없죠. 음. 음, 그래서 의를 행정기본법 30조로 적고 취지까지 적었고요. 요건은 지금 토지보상법에 대한 거니까 토지보상법 89조의 이 뭐지 이완공, 음, 이완공으로 적었어요. 그러고 학설에 뭐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하고 바로 판례의 태도 들어갔는데 이게 판례의 태도가 이 책에서는 음, 네, 이거 그냥 대체적 자기 의무는 뭐 공법상 의무해야 할 것인데 뭐 이런 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네. 그래서 도시공원 시설 매점 판례에서 이거 퇴거하고 시설부를 반출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개고 처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고 처분은 점유에 관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점유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주고 이제 또 최근 판례는 요거 그 철거약정 의무에 대해서도 뭐 공법상 의무해야 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고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를 이게 그 침익적인 행위니까 이렇게 비대체적 자기 의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결론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기타 또 다른 명도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점유를 수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대행이랑 대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행정기본법 30조에서 직접 강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거를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침해되는 음, 게 크니까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적어졌습니다. 음, 음. 문제 2번. 이거는 이제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들이 이 피수용자에게 강구해야 할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게 신설된 규정이에요. 토지보상법 89조 제3항인데, 이거는 뭐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그 용산 참사랑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적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줬는데 뭐 주거권 강제 퇴거랑 관련해서 뭐 입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얘가 신설이 됐고 철거 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뭐 강제력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것 같은 내용들이 같이 제안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 향후 용사 참사와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신설이 됐다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냥 한 5점짜리라서 요 정도 적으면 딱 됐던 것 같아요. 10점이었네. 그렇군. 음. 왜 적을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도 음, 있지 않나요? 네. 그 이제 아,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을 안 했을 때 뭐 맞아. 기타 네. 사실 그거를 적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안 적었나? 아, 그렇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맞아. 그 3번 해가지고 그 뭐지? 얘를 안 지켰을 때 뭐 제재 수단 같은 걸 마련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 같은 걸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적었을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물음 3번. 이거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절차의 효력, 요거 스터디에 나왔었던 거고, 이건 재결 실효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용의 개시일이랑 이 사업인정 모시일을 이렇게 굳이 줬다는 거는 얘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음, 음, 일단 공탁의 의의 및 취지 적어주고, 보상금을 미공탁했을 때 효력, 그래서 재결의 실효가 되고, 그다음에 이 수용 개시일에 따라서 또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수용 개시일이랑 사업 인정 고시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진다라고 먼저 적어줬어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이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후면은 그 사업 인정까지 전부 실효돼서 그 판례에서는 뭐 백지화 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그 수용계실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여기 보면 1년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에 존재하므로 이 보상금 미공탁했을 때 재결 신청이랑 재결은 효력을 상실을 하는데 사업인정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기존 사업인정에 기해서 뭐 재결을 신청하거나 뭐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다시 저로 왔고요. 저는 네, 심화 문제 51절입니다. 네, 이 문제도 50절 문제와 같이 그 대집행 문제인데 요거는 약간 토지보상법적 측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행정 대집행에 관련된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네, 그걸 물어보지 않았나 싶은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보상 협의 안 하고 그다음에 재결해서 근데 재결하고 나서 근데 이 건물이 그 이제 종래 이전이 안 되고 이제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가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결정을 하면서 인도 기한을 줬는데 그 인도 기한 전에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제 갑자기 대집행 하겠다고 개고소하고 요구하고 영장을 해서 바로 대집행 통지를 한 사안을 가지고 이제 물음 1, 2, 3이 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건물 소유자가 이제 철거해야 되는 의무인지, 그다음에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건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도지사의 건물 소유자을이 이제 취소 소송을 다툴 때 인용 가능성을 검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는 그 대집행이 2월 10일 이제 그 인도 이전 기한 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집행 실행 전 그리고 실행 당시 그다음에 실행이 끝난 후에 이제 건물 소유자 을의 권리구제를 검토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집행이 실행되자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제 신체를 점유해서 맡고 있는 경우 이제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네,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보면 근데 저는 사실 박사님 답안이랑 좀 그 결을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좀 결을 비슷하게 갔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논점의 정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1, 2, 3번이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0점이 하나고 10점, 10점이 위아래로 있어서 저는 이제 논점의 정리 하나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물음 1, 2, 3 이렇게 하나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음 2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 물음 다 이제 대집행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공통 목차로 대집행 의의랑 절차, 처분성까지 좀 다뤄주는.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집행 의의할 때는 이제 저는 30조 줬고요. 그래서 30조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요건은 뒤에 물음 1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적고 그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처분성 이렇게 긍정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네, 적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1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그 검토를 할 때 토지보상법상 이제 대집행 요건을 검토하는지 뭐라고 했으니까 먼저 토지보상법상 대집행 요건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법상 있는 요건도 좀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왕공인 대다방이니까 그거를 적었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사실 이거를 둘로 나눴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쓰다가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버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이제 여기서 철거무가 토지보상법상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의무인지라고 했는데 사실 박사님 답안에는 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따로 그 75조로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저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3조 4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 가격으로 여기 지금 가격으로 결정했거든요. 가격으로 보상하면 철거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저는 요게 오히려 약간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규정을 통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철거무가 없으니까 이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제 대집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번째로가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검토하려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대집행 개구소 통지나 뭐 한다고 하는 그 날짜가 이 인도 이전 기한보다 한 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결해서 인도 기한 의무를 이렇게 인도 이전 기한을 줬는데 그때까지만 비워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한 거는 이제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투려고 할 때 인용 가능성인데 대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위법성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무효랑 취소를 구별하는 이제 중대명백설. 네, 그 입장에서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개우 처분이 취소 소송에서 인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이 실행 전, 실행 당시, 실행 후 권리구제 수단. 그래서 저는 실행 전, 말 그대로 네, 이렇게 그대로 묵혀 잡았고요. 아,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박사님의 목차를 조금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을 했고, 사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이제 안 된다는 견해나 이제 된다는 견해, 그다음에 절충설에 대립을 하는데 일단 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나 이제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절충설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적고, 그다음에 뒤에 나중에 이제 집행정지나 취소송이 되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결론으로 가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은 사실 지금 거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 판결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대집행 실행전을 좀 마무리했고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금지 소송, 당사자 소송 가능성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 여기 있나요? 아, 여기서 그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 그 전제를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있는데 저가 맨 앞에 그 대집행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한다라고 적어서 이거는 따로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뺐습니다. 네. 타당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 그래서 두 번째를 이제 실행 당시를 조금 더 길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항고쟁송에서 인용 가능성이 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 대집행이 지금 권력적 사실으로 처분이다라고 아까 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고 그다음에 대상 적격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원고 적격이 돼서 이제 항고 증송에 일단은 제기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위법성 정소에 따라 이제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에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집행 실행이 소대이 중에 끝나버리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인데 집행정지 정의가 길잖아요. 근데 사진이 조금 잘못 찍혔는데, 네, 그래서 네, 행정소법 3조에 있는 내용이어서 네, 의의를 일단은 다 적고, 그다음에 적극적 요건이나 소극적 요건 이렇게 개처 손긴 공본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적고 네, 결론은 좀 짧은데요. 소극적 요건 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고, 그다음 본안 소송의 이유가 쓰면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포섭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대집행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대집행 후에는 이제 그 대집행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입힌 그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서 요건을 적어줬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물 소유자가 피해가 입었으면 이제 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제거 청구권을 적으셔서 제가 조금 네, 같이 써줬고요. 네, 요거는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의 내용이 이제 이제 위법한 상태가 와서 그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이제 원래 위법이 없는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인데 그 결과 제거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이미 왜냐하면 대집행이 끝나고 이미 원상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제 대집행이 됐는데 이제 막고 방해할 때는 배제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는 어 일단은 요 내용을 살짝 적어줬습니다. 이제 그 대집행의 이제 신체를 점유해서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을 적고 이제 개설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력 행사가 대집행의 일부인지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설은 간단하게 적고 이제 신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대집행은 안 된다라는 부정설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하셨던 그 직접 강제 내용을 네, 간단하게 적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직접 강제 내용은 그 아까 엄격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직접 강제 도의성은 이제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실력 행사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대치적 자기 의무는 이제 사실상 토지 소유 아니 그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비대치적 자기 의무가 그래서 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토지보상법상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적고 네 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와.